본 저작물은 원격 수업을 위한 자료로 교사와 학생의 수업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본 수업 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기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계 요소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기계 요소가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타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토마타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타라는 움직이는 인형,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꿈꿔온 기발한 발명품입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로 오토마타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수빈 국민기자와 함께 잠시 가보시죠. 버튼을 누르자 인형이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꿀꺽꿀꺽 날개를 흔들며 물고기를 먹는 고양이, 폴짝폴짝 새끼를 안고 줄넘기를 하는 여우, 커피를 젓다가 테이블에 앉은 파리를 놓치는 토끼. 이들 인형은 움직이는 기계 인형을 뜻하는 오토마타. 기발하고도 재미있는 모습에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피아노 치는 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무빙 토이 특별전. 전시회에 선보인 오토마타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의 고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꿈꿔온 발명품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현대 오토마타 예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폴 스푸너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오토마타 작가들이 만든 작품. 떡 문양을 찍는 도구인 떡살을 이용해 국내 작가가 만든 오토마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떤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 그 다음에 거기다 예술적인 영감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부품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오토마타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인형이 움직이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작동 방법도 알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장난감을 직접 넣어서 자기가 만들어 보니까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더 재밌었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손으로 깎은 나무 인형들이 환상적인 조명과 신비감을 주는 멜로디와 함께 마법처럼 멋진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지자 아이들은 눈길을 떼지 못하고 어른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릅니다. 저보다 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애들이 과학 쪽에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렇죠. 정말 별거 아닌 기계 요소인 것 같은데 그 기계 요소를 활용해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어떤 작가, 그렇죠? 명인들이 다양한 운동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오토마타에 쓰이는 그 기계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계,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자전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자전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품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쵸. 여기 페달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안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그렇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브레이크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 스프로킷과 그리고 체인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전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많은 기계 요소들로 인해서 기계들이 많이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기계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힘을 받아 일정한 운동을 함으로써 유용한 일을 하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전거가 기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인 자동차, 그리고 주방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믹서기, 그리고 음식할 때 사용하는 뭐 에어프라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기계는 또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동력을 받아들이는 부분,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일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몸체를 이루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전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로 예를 들게 되면 자전거에서 동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페달이 되겠습니다. 페달. 자, 그러면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페달이 동력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 페달로 인해서 그 동력이 스프로킷과 체인으로 전달이 돼서 이 스프로킷과 체인이 바로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력은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전거 뒷바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은 뒷바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체를 이루는 부분은 당연히 자전거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본 부품을 우리는 기계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 요소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 전동용 기계 요소, 축용 기계 요소, 완충용 기계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동용 기계 요소,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결합용 기계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여러분, 결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합이라는 건 당연히 2개 이상의 대상을 합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결합용 기계 요소라는 건 2개 이상의 기계 부품을 고정하거나 결합할 때 사용되는 어떤 기계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사와 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가 그 어떤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나사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실 안에 있는 의자나 책상을 보게 되면 이 나사와 그리고 너트로 구성이 돼서 어떤 대상을 합쳐지게끔, 결합하게끔 그렇게 이제 잘 조여지게끔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 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테이퍼라는 것은 경사가 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핀과는 다르게 양쪽에 있는 이 어떤 모서리선과 이 모서리선이 경사를 이루면서 평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테이퍼 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평행핀 같은 경우는 자전거에 있는 그 체인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이 작은 부품을 우리가 평행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퍼 핀과는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테이퍼 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경사가 져 있다는, 기울기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평행핀은 한쪽과 그리고 다른 한쪽이 이렇게 이제 모서리 선을 그었을 때 평행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핀 같은 경우는요, 끝을 벌릴 수 있는 핀인데요.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계 요소는 전동용 기계 요소입니다. 전동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동력을 전달하는 용도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용 기계 요소는 동력이나 운동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기계 요소를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 마찰차, 그리고 기어,
그리고 자전거에 사용되는 또는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체인과 스프로킷, 그리고 벨트와 벨트 분리, 캠, 링크 장치 등이 있습니다. 전동용 기계 요소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계 요소는 축용 기계 요소입니다. 축용 기계 요소라는 것은 회전체의 중심을 고정하거나 축을 받쳐줄 때 사용되는 기계 요소인데요. 회전체의 중심을 고정하거나 회전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기계 요소를 우리가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축을 받쳐줄 때 사용되는 기계 요소를 베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어링은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등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축인데요. 자, 차축 같은 경우는 축은 고정되어 있지만 바퀴는 회전하는 그런 축을 의미합니다. 자, 전돈축 같은 경우는요, 축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크레인크축 같은 경우는 피스톤, 자, 우리가 이것을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베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혹시 남학생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학생들도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체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난감 중에 피제 스피너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피제 스피너가 바로 베어링의 기계 요소를 활용해서 만든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중심을 잡고 마구 회전시키면 그게 자유자재로 돌아가죠. 그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베어링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어링은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에 속하는 어떤 그런 기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이 좁아서 마찰이 작고 회전 속도가 빠르고 작은 힘을 받는 축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기계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자전거나 자동차, 어쨌든 축이 있는 모든 기계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계 요소는 제동용 기계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 제동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동력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을 제어한다는 것은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운동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킬 때 사용되는 기계 요소를 우리가 제동용 기계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동용 기계 요소에는 블록 브레이크, 그리고 원판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아래 그 그림을 살펴보면 블록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자전거 바퀴에서 많이 봤을 건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브레이크는 회전하는 물체의 옆면을 브레이크 블록으로 눌러서 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 브레이크 블록은 뭐 고무나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이 블록이 떨어지거나 또는 블록이 닳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은 이 제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 교체하는 어떤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판 브레이크.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를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제 원판 브레이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원판 브레이크로 되어 있거든요. 자, 원판 브레이크는 축과 함께 회전하는 원판의 한면 또는 양면을 패드로 눌러서 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판 브레이크가 블록 브레이크보다 훨씬 고가이고 제동력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계 요소는 여러분 완충용 기계 요소인데요. 완충,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충격을 완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완충용 기계 요소라는 것은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줄일 때 사용되는 기계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일 스프링과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은 여러분 그 볼펜에 많이, 똑딱이 볼펜이나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통 속에 있는 볼펜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스프링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성이 있는 금속을 나선으로 꼬아서 만든 스프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는 금속판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만든 스프링입니다. 금속은 쉽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탄성이 있을 정도로 얇은 판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 겹 겹쳐서 최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스프링인데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무게가 나가는 기계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전동용 기계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전동용 기계 요소를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력 전달 장치는 조금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라는 것은요, 기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온 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에는 마찰차 전동, 그리고 기어 전동, 체인과 스프로킷 전동, 벨트와 벨트 풀리 전동, 캠 전동, 그리고 링크 전동,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마찰차 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차. 여러분, 마찰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마찰은 마찰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차라는 건 뭘까요? 기차, 자동차, 마차. 다 공통적으로 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 차라는 것은 바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찰차 전동이라는 것은 두 개의 바퀴를 접촉시켜서 접촉면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찰차 전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마찰차 전동은 그 접촉면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만 그 동력을 전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면의 마찰력이 적게 작용하면 미끄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한참 비가 오거나 또는 이 어떤 접촉면에 미끄럼을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이 이제 여기 투입이 되었을 때 그 미끄럼으로 인해서 확실한 동력 전달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라는 것은 전동 중 동력을 전달하는 중에 접촉 부분을 떼지 않고 마찰차를 이동시키거나 그리고 접촉 부분을 자유롭게 붙였다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1번 마찰차. 자, 이것을 2번 마찰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마찰차가 돌아가요. 그러면 2번 마찰차는 1번 마찰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함께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1번 마찰차를 잠깐 떼었다가 다시 붙이면 2번 마찰차와 1번 마찰차 사이의 이 접촉면에 혹시라도 흠집이라든지 이 접촉면이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표면이 미끄럽거든요. 미끄럽고 평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였다가 뗐다 이런 어떤 그 작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 경계가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특징 2번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원추 마찰차라고 있는데요. 이 원추라는 것은 원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과자 중에 꽃갈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꽃갈콘을 우리가 원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찰차가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원추 마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동차 무단 변속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어 전동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어 전동일 것입니다. 기어 전동이라는 것은 마찰차의 접촉면에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만들어서 이 끼리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접촉면에 일을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원래 마찰차 전동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찰차 전동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미끄러짐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실되는 동력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접촉면에다가 이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어가 되는 것이죠. 자, 기어의 특징은 가까운 거리에서 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의 형태에 따라 두 축이 평행하지도 않아도 확실한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어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 어떤 챕터에서는 그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기어입니다. 평기어. 자, 이게 왜 평기어냐?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생겨서 평기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이빨, 요 이빨선 있죠, 여러분? 기어 이빨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래서 평기어라고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평기어는 여러분들이 수정 테이프에서 많이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어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축과 이 축이 서로 평행하죠? 그쵸? 그래서 평기어는 두 축이 평행할 때 사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 헬리컬 기어입니다. 자, 이 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미용실 가면 뭐 컬 좀 살려주세요 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커브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평기어랑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 기어 이빨이 굉장히 곡선처럼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기어를 우리가 헬리컬 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헬리컬 기어는 평기어에 비해서 기어 이빨과 이빨이 맞물리는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평기어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마찬가지, 평기어랑 마찬가지로 이 축과 축이 서로 평행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그 엔진 내부에 이 헬리컬 기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베벨 기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베벨 기어는 여러분들 모양이 좀 어떻게 생겼나요? 자, 그쵸. 평기어와 헬리컬 기어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베벨 기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축 있죠. 이 축과 이 축이 서로 직교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 근데 베벨 기어가 필요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이 베벨 기어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륜 자동차 때문에 이 사륜 자동차에 베벨 기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진은 앞에 있는데 뒷바퀴를 굴리려고 하는 후륜 자동차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전축의 어떤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베벨 기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웜과 웜기어인데요. 이 웜과 웜기어는 자, 여기 요 축과 요 축이 지금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수직일까요? 평행일까요?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닙니다. 자, 이런 관계, 이런 어떤 것을 우리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렇죠. 꼬인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은 절대로 만나지 않죠. 그리고 또 평행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웜과 웜기어는 여러분 기타 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타 튜닝을 할 때 음을 맞출 때 이제 앞선 나사를 막 조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나사를 조임으로써 기타 줄이 팽팽해지거나 느슨해집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웜과 웜기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그 전동은 체인과 스프로킷 전동입니다. 왜 체인과 스프로킷 전동이 생겨났을까요? 앞서서 언급한 기어 전동, 굉장히 동력 전달이 확실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점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축과 축 사이가 가까운 어떤 전제 조건에서만 기어 전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축과 축 사이가 멀다. 그러면 기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어를 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체인과 스프로킷 전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축 사이가 멀어 기어 전동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스프로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끈처럼 생긴, 물론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 끈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인과 스프로킷은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이 존재해야지만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은 벨트와 벨트 풀리 전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와 벨트 풀리 전동은 벨트와 벨트 풀리 사이의 접촉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의 요소인데요. 자, 이게 바로 벨트와 벨트 풀리입니다. 벨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벨트 양쪽에서 벨트를 팽팽하게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벨트 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타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가 벨트와 벨트 풀리 전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앗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방앗간을 가보면 대부분 기계들이 다 이렇게 벨트와 벨트 풀리 전동을 활용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벨트와 벨트 풀리 전동은 두 축 간의 거리가 멀거나 동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전동용 기계 요소는 캠 전동과 링크 전동입니다. 캠 전동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원판의 막대를 연결해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이나 요동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 요소인데요. 여러분들 요동 운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요동 운동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회전 운동과는 좀 다르고요.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각을 둔 다음에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동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쾌종시계 혹시 아시나요? 시계추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각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계추의 운동을 요동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단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캠 전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판캠, 병사판캠, 원통캠, 구명캠 여러 가지가 있고 이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이나 요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오토마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링크 전동. 링크 전동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막대가 핀으로 연결되어 왕복 운동이나 회전 운동 등의 그 일정한 운동을 하는 기계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링크 장치는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막대를 핀으로 연결해서 원동절의 일정한 운동을 거쳐서 종동절이 다른 운동을 하도록 꾸며준 운동 전달 장치입니다. 그래서 링크 장치 같은 경우는 마디가 3개인 3절 링크, 그리고 마디가 4개인 4절 링크, 그리고 마디가 5개인 5절 링크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 링크 전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둘 이상의 기계 부품을 고정하거나 결합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결합용 기계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전체의 중심을 고정하거나 축을 받쳐줄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는? 네, 맞습니다. 축용 기계 요소고, 축용 기계 요소에는 축과 베어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두 축 사이가 멀어서 기어 전동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사용이 됩니다. 체인과 스프로킷 전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제조기술의 마지막 내용인 그 기계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기계 요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다양한 어떤 그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검색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수업을 들으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